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Illusions of Confidence라는 논문이고, 저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부터 설명드리면은 기존의 컨피던스 에스티메이션 방법론들은 다 포인트 와이즈 하기 때문에 LLM의 진짜 해당 지식에 대한 진짜 빌리프를 제대로 추정할 수 없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. 예시로는 아래 그림에서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기존에는 셀프 컨시스턴시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는 n번의 생성 중에 전부 다 정답으로 제대로 잘 뱉는 QA에 대해서 앞에 컨텍스추얼 인터피어런스를 진행했을 때 기존에 100%로 n번을 생성해도 다 맞추던 퀘스천을 33.8%까지 어큐러시가 되게 낮아진다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존의 어떤 셀프 컨시스턴시 방법론들은 정말 모델의 로버스트한 빌리프를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본격적인 어떤 실험들에 앞서서 이 연구 저자들은 커그니티브 사이언스 연구들로부터 이 어떤 한 가지 가정을 가져오는데 특정 지식, 사실에 대한 모델의 진짜 빌리프라는 것은 그 타겟하고자 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관련된 지식들도 다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상태일 때 그거를 스트럭처드 스테이트라고 정의를 합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스트럭처드 스테이트라는 것은 로버스트한 빌리프를 가지고 있다. 해당 지식에 대해서.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이걸로부터 진짜 빌리프 컨피던스를 측정하는 매트릭을 정의하게 되는데 타겟하고자 하는 지식과 관련된 지식들에 대한 QA를 잘 푸는지 못 푸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빌리프를 측정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관련된 지식들에 대한 어떤 퀘스천 QA를 잘 풀수록 이 NCB라고 하는 매트릭은 높아지는 것입니다. 그럼 이렇게 정의한 NCB를 잘 검증해보기 위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두 가지 세팅을 가정을 합니다. 첫 번째로는 퀀티티 스트레싱이라고 해서 소셜 프레셔, 다른 사람들은 답을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답을 할래와 같은 어떤 세팅을 가정을 하는 것이고 이걸 모델의 입장에서 적용하면은 다른 모델의 답을 다 알고 있을 때 자신의 답변을 그걸 잘 참고해서 하는지 아니면 안 하는지 등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authority bias 세팅은 앞에 컨텍스처럴한 인터피어런스를 하는데 앞에 컨텍스트가 어떻게 빌리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국에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두 세팅 모두 또 각각의 두 개의 시나리오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컨플릭트고 하나는 미스리딩입니다. 그래서 하나는 이러한 상황을 가정할 때 그냥 전혀 정말 틀린 답을 주는 것이고 미스리딩 같은 경우에는 틀린 답에 대한 설명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험 세팅은 모델은 QN 패밀리즈를 썼고 올모2도 사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COT와 리플렉션 두 가지를 사용을 했고 결과적으로 저자들이 말하고 싶은 어떤 파인딩스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앞에서 정의한 NCB라고 하는 매트릭은 모델의 해당 지식에 대한 진짜 빌리프를 나타내기에 충분히 좋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. 왜냐하면은 NCB가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으로 나눴을 때 이 두 그룹 간의 어큐러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로부터 본인들이 정의한 NCB가 빌리프의 어떤 로버스트니스를 측정하기에 충분히 좋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스트럭처드 빌리프는 스트레스 테스트의 여러 컨피규레이션에서도 안정적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스트럭처드 빌리프는 당연하게도 NCB가 높은 이 초록색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스트럭처드 빌리프인 경우에는 그런 지식의 경우에는 아무리 어떤 앞에 스트레스가 점점 세져도 성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플렉션 방법은 컨피던스 에스티메이션 하는 다른 방법들보다 더 릴라이어블 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앞에 표로부터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델의 크기는 로버스트한 컨피던스 에스티메이션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모델이 커질수록 이 NCB로 나눈 두 그룹 간의 어떤 어큐러시 차이가 점점 더 커지지 않습니다. 거의 다 대동소이한 것을 확인해 봤을 때 모델의 크기는 로버스트한 컨피던스 에스티메이션과는 무관하다라는 걸
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런 관찰 뒤에 그런 모델을 얼마나 어떻게 로버스트한 컨피던스를 추정하도록 학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메소드이고, 저자들은 목표로 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스트럭처드 스테이트와 얼라인되는 관련 있는 지식들까지도 함께 학습을 시킨다. 당연히 코스트는 더 많이 들겠지만 스트럭처드 빌리프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스트럭처드 빌리프를 집어넣어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는 QA 세팅에서의 SFT 정도과 답을 생성할 때 에비던스까지 생성하도록 해서 다 같이 그 에비던스까지도 학습 데이터로 집어넣는 방법 두 가지를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했습니다. 이 SAT에 대한 자세한 알고리즘은 왼쪽 것 같고, 결과를 보자면은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베이스라인과. 그런데 어느 상황에서 이 차이가 발생하냐면은 이 스트레스 테스트 상황에서 특히나 이 앞에 두 개의 베이스라인과 SAT의 성능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는 당연하게도 스트레스 테스트와 이 SAT의 상황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, 결과적으로는 하고 싶은 말은 목표로 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관련 있는 지식을 학습시키지 않았을 때, 베이스라인 두 개와 같은 상황일 때, 컨텍스추얼 인터피어런스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면은 성능 하락이 심각하게 발생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,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하지만 그래도 SAT와 같은 학습 방법으로 모델을 학습해야 스트럭처드 빌리프를 잘 나타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정리하자면 이 논문은 기존의 컨피던스 에스티메이션이 로버스트한 측정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, 로버스트한 로버스트한 컨피던스를 측정하기 위한 매트릭을 제시하고 뿐만 아니라 학습 방법론까지 제시하는 그런 논문이라고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